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교육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을 좀 더 특별하고 알차게 준비해봤어요. 옆에 이렇게 나와 계시죠? 저희 연구팀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연구팀은요 1팀, 2팀 나눠져 있는데 연구 1팀은 기술적인 분석, 테마나 수급 위주로 되어 있는 팀이 1팀이고요. 연구 2팀은 기업 분석, 펀더멘탈 분석, 그 다음에 거시경제 분석, 글로벌 시장 분석을 맡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 파트의 팀장들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주가 차트 업종 코스피지수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자, 쌍바닥 패턴을 그린 이후에 가파른 상승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는데 왜 이렇게 잘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또 241선 저항에 걸쳐 있어요. 여기를 뚫고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궁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업종으로 들어오면서 테마, 다음 주 유망 테마, 유망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연구 이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 팀장님이시고요. 예, 연구팀 이팀장. 닉네임 박사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박사입니다. 뭐 박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자, 저희의 유능한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진 원장님. 않으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예전에 네. 뭐 이토마토도 출연하고 그러셨어서 아, 예, 잠깐 또 네, 방송을 그래서 한 적이 뭐, 있었습니다. 네, 떨리진 않으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장 제가 궁금한 건 네,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왜 사고 네, 네. 어떤 이유들인가인데 네, 네. 먼저 자금 동향이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자금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또는 이머징 국가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에서는 자금이 주식이라든지 채권 쪽에서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여타 다른 국가들에게는 이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 총 유입되는 금액은 줄어드는데 네네. 대신에 그 중국과 중화권 증시 뭐 국내 주식시장도 포함이겠죠. 네네. 그쪽으로는 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을 계속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손하시네요. 아, 네. 원래 그렇게 공손하게 아, 말씀하시나요? 항상 공손하게, 네.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번에 국내 주식 시장에 외국인 유입도 많은 건 우리나라 증시가 특별히 막 잘나서가 아니고 이쪽으로 전 세계 자금이 좀 중국 중화권 증시로 유입되다 보니까는 네네. 변두리로 해서 국내 주식도 유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제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들, 특히 이제 지수 관련된 그 프로그램 관련된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이 네. 뭔가요? 우리가 패시브 자금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패시브 하면은 저희 레슬링 할 때 패시브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 빠테루라고 하는데 네. 패시브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수동적인 자금, 즉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자금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는 참 쉽네요. 아, 네네. 그래요. 그 네.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글로벌 주식 시장 동향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중국 특히 이제 상해 지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하이 지수를 먼저 볼까요? 네네, 상해 지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지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보시면 최근에 네. 그 1월달 저점 이후에 지금 석 달 가량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면 될 앞으로 것 더 같고. 많이 네네. 오르겠다. 작년 6월달에
PMI 지수 이제 제조업 지수라고 하죠. 제조업 물가 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8개월, 6개월 가량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 물가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거나 네.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그러니까 뭐 네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장사가 잘 되다 얘기라고 말하는 보니까 거죠? 그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매업을 하는데 소매 쪽에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수주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게 최근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전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 올해 초부터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중국이 돈을 푸는 거를 벗어나서 특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공공요금제를 좀 낮춰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내수 부양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은 예전에 GDP 올리는 건 간단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국채 남발해서 부동산 개발하고 투자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수를 살린다든지 유동성을 좀 늘리는 그런 그러니까 지준율이라고 하죠. 은행의 지준율을 내려서 유동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소비 진작책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다. 이거는 효과가 좀 느립니다. 천천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물론 그게 선반영됐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지만 대세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좀 둬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네네. 역시 국내 주식 시장도 오를 요인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저항권인데 이 저항권 만약에 중국 주식 시장이 지속해서 오른다면 네네. 지금 현재 저항권을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소비를 늘리는 내수 부양을 하는 그 내수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IT라든지 기타 중국 관련 소비재들, 그리고 중간재들 수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IT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네네. 대부분 IT 쪽이 시가총액 비중을 뭐 20%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수 뭐 영향이- 삼성전자가 시총의 2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뭐 우선주 포함입니다. 네네네 하이닉스가 또 그다음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번에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했네요 좀. 낙폭이 좀 큰데 네네. 다음 주 영향 없을까요 국내 주식 시장에?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중국장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장 자체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업앤다운, 즉 변동성은 좀 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주식 시장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네. 저희가 보시면은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조금 안 올랐죠. 이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가 많습니다. 시스템 쪽으로 하는 반도체 업체들, 특히 뭐 AMD라든지 인텔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게 올랐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좀 내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반등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즉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네, 결국은 경기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호전될 거라고 본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고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도 다시 전고점 넘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네. 나스닥이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장 섹터, 그러니까 성장주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반등을 했다라는 건 두 가지, 그러니까 성장성이 훼손된 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미국이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네. 중국은 사실 질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고 이게 조금 지금까지 끌어왔지만 결국은 미국이 타결을 시킬 거다라는 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국과 뉴욕, 뭐 특히 나스닥을 찍자고요. 둘 중에 어디가 더 강하겠느냐? 저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아, 중국보다 네. 나스닥이 강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협상의 승자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음. 높고요. 네. 중국은 여기서 협상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윈윈을 하겠지만 조금 더 승자는 미국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은 사실상 뉴욕 증시가 가는 것보다 중국 주식 시장이 강하게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게 양면의 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장이 최근에 좋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우리도 물론 좋았지만 탄력이 그 정도이진 않았었고요. 또 미국도 탄력적으로 올라왔지만 저희도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즉 뭐냐면 그 중간에서 우리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국이 여기서 그렇다라고 해서 급등을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거냐?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주식 시장도 좋을 거고 네네. 글로벌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조정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조종이 저는 거의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증시 격언도 있지만 기다리는 조종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종을 기다리면서 싸게 사야지 하다 보면 오히려 비싸게 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행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예요. 네. 코스피 지금 241선 저항 받으면서 약간은 횡보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은 횡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그 밀리지 않고 튀어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저 정고점은 돌파를 할 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봤으니까 우리가 또 업종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지금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아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사야 될 텐데 네네. 어떤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업종 동향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업종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IT 쪽이 좀 많았었고요. 아, 근데 오늘 또 수출입 동향이 나왔지만 반도체 수출이 또 줄었어요. 우리나라 물론 그 수출이 줄어드는 속도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낸드 가격은 지금 코스트 마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렵다. 결국은 반등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탄력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LCD 관련 업종들이 탄력이 좋았죠. 그거는 LCD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하락하다가 조금 올랐는데 이게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IT 제품 가격 상승하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계속 네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근데
가격 반등이 있었다는 거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구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 양쪽 그 양대 산맥이 LCD 출하량을 늘리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줄이거나 왜냐하면 최근에 OLED 쪽으로 공정을 전환하다 보니까 LCD 출하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LCD 가격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주류가 OLED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LCD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전체 업종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 IT 섹터에 대해서 유망하게 보시는 거. 네네. 그리고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이 IT다. 뭐 물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좀 더 업종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예,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업종을 조금 봐야 되지 않아. 화장품. 그 5월 1일 날 노동절이 있죠. 근데 그 일주일 정도 중국이 쉽니다. 그때 유커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 전에 미리 선침을 해뒀다가 그때쯤 팔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올랐고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 없이 사서 그때쯤 매도를 해도. 종목을 한 종목 보고 가시죠. 네,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저 아모레 퍼시픽 하나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네. 찍어 보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 자, 찍었어요. 네네. 예,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실적이 1분기도 썩 좋지는 않았고요.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면세점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밸류에이션이에요. 네네. 지금 PER 수준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고성장기에는 40에서 45배 정도를 받았고요. 지금도 뭐 50배 이 정도, 30배 정도 하고 있는데 과거 고성장기 대비해서는 PER이 조금 낮아졌고 내년 실적까지 보면 그렇게 높은 측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배 정도는 보통 화장품 업종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부담 없이 사서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보유를 한다면은 이번에 최근에 사서 뭐 다음 주라도 사서 보유를 한다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초까지. 5월 초. 그게 선반영돼서 4월 말부터 움직인다 그러면 5월 초에 매도를 하고 나와도 되고요. 5월 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노동절 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매도할 기회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글로벌 주식시장과 작은 푸른들 그 다음에 업종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 오른다니까는 기대가 되네요. 예.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뭐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 20분씩 끊어서 나가니까는요. 지금 1부 파일 시청하셨으면 옆에 2부 파일로 넘어와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